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상경보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비상경보 설비라 함은 비상시에 경보음을 내주는 설비인데, 비상경보 설비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하겠지만 비상방송 설비랑 다른 겁니다. 비상방송 설비랑은 좀 비교하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상경보 설비라고 하는 비상시에 경보음을 발생해 주는 게 바로 비상경보 설비라는 거. 그때 비상경보 설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상경보 설비에는 자, 어떻게 했냐면 자, 첫 번째로 비상벨 설비가 있어요. 비상벨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식 사이렌 설비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비상벨 설비 같은 경우는 경종으로 위급사항을 비상사태에서 발생해 주는 거고, 자동식 사이렌 설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이렌으로 경보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종으로 내느냐, 사이렌으로 경고음을 보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상벨 설비와 자동식 사이렌 설비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비상경보 설비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자, 비상경보 설비의 구성 요소. 이 구성 요소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비상벨 설비 같은 경우, 비상벨 설비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먼저 수신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발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음향장치로 뭘 쓴다? 바로 경종을 쓰는 거예요. 바로 경종. 자, 경종이 음향장치인 거예요. 그 다음에 표시등이 있고요. 표시등, 그 다음에 전원이 있죠. 전원과 그 다음 배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 요소가 됩니다. 비상벨 설비. 자, 그 다음에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거의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는 음향장치만 달라지겠죠. 음향장치. 똑같이 수신기, 그다음 발신기, 그 다음에 음향장치로 이제 경종이 아니라 사이렌을 쓰는 거죠. 사이렌을 써주고, 그 다음 표시등, 그 다음에 전원과 배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 세 번째, 비상경보 설비의 설치 기준. 자, 이 설치 기준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설치 기준.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은 2번에 보시면 지구 음향장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각 층마다 설치해 준다는 거예요. 음향장치. 층마다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그러니까 음향장치와 음향장치 서로 사이의 거리가 수평거리 25m 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거리가, 발신기 할 때 썼죠, 그죠? 수평거리가 25m 이하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수평거리 얼마? 25m 이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이거 중요하겠죠? 자, 음향장치는 바로 전격 전압의 몇 프로? 80% 이상. 80% 이상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이 80%가 중요한 거예요. 80% 이상. 그 다음에 4번에 음향장치의 음량. 그죠? 소리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될 것. 이것도 설명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1m의 거리에서 바로 그 소리의 크기가 90dB 이상이 돼야 돼요. 90dB 이상. 그죠?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 자,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의 설치 기준도, 발신기의 설치 기준이에요. 발신기의 설치 기준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자,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첫 번째,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얼마? 0.8m 이상 1.5m 이하라는 거예요. 자, 조작 스위치. 자, 조작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0.8 이상 1.5 이하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수평거리가 얼마큼?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평거리가 25m 이하. 발신기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25m 이하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25m 이하라는 표현도.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발신기의 위치 표시등. 발신기의 위치 표시등은 함의 상부, 함의 윗부분에 설치를 하고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다. 자, 이것도 설명드렸었죠. 자, 이게 부착됐다고 했을 때 부착 같은 지점으로부터 몇 도? 바로 15도 이상. 자, 여기서부터 15도. 자, 여기도 자, 15도라고 했을 때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자, 이 범위에서 봤을 때 바라보았을 때 몇 미터? 몇 미터? 10m. 자, 10m의 거리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표시등이, 위치 표시등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상은 뭘로 한다? 적색등으로 위치 표시등을 해주는 거예요. 위치 표시등을. 그러니까 15도 이상의 범위 내에서 몇 미터? 10m 이내. 10m 이내에서 이 위치 표시등이 어떻게 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색? 적색등으로 해놓는다는 거, 적색등. 여기도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보시면 비상경보 설비의 전원의 설치 기준, 그죠? 전원의 설치 기준을 보시면 자, 전원이에요. 전원의 설치 기준. 그래서 비상경보 설비 같은 경우는 상용 전원으로 자, 세 가지를 쓰는데 바로 축전지, 상용 전원이에요. 상용 전원. 자, 축전지.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이에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 옥내 간선. 이걸 써주는 거죠. 세 가지. 그리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뭔다? 전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른 전원과 같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딱 요 용도로만 쓴다는 얘기예요. 전원은 전용으로 한다는 얘기가. 자, 그 다음에 개폐기에는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그러니까 차단기죠, 차단기. 차단기에다가 이러한 표시를 해줘야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차단기에. 그 다음 세 번째,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나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할 것. 여기서 나오죠? 바로 60분 이상, 60분간 감시 상태로 있다가 몇 분 이상?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나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0분간 감시 상태, 그리고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다는 거. 계속 나오죠, 그죠? 똑같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축전지의 전원 전압 변동의 범위. 자, 축전지의 전원 전압 변동의 범위. 자, 앞에서 했던 그 속보기랑은 좀 달라요. 자, 전원 전압 변동의 범위는 뭐 얼마냐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니까 전격 전압의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10%. 즉 90%에서 어디까지? 바로 110%까지. 110%.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0%니까 90에서 110까지. 90%에서 110%까지. 자, 이 범위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기능을. 그래서 90에서 110%.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걸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여섯 번째. 비상경보 설비의 설치 대상. 자, 이것도 소방관계법규에 한번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지하층이나 무창층 같은 경우는 바닥의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데 어디?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1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공연장. 그 다음에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면적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터널 같은 경우에는 500m 이상, 그리고 작업장, 옥내 작업장은 작업하는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를 해줍니다. 자, 다음에 7번째 보시면 비상경보 설비의 면제 기준 나오죠? 자, 비상경보 설비의 면제 기준. 그러니까 면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 어떤 경우냐면 바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자, 2개 이상의 단독 경보 감지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자, 연동해서 썼을 때 그때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시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뭐 했을 때 연동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비상경보 설비를 뭐 할 수 있다? 면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출제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자, 박스 안의 내용이에요.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음향 장치는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80%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바로 90dB 이상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80과 90이네요. 다음 2번 비상경보 설비함 상부에 설치하는 발신기 위치 표시 등의 불빛은 부착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떨어진 위치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가? 바로 10m 이내라고 했죠. 답은 2번에 10m. 다음 3번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지구 음향 장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는가? 바로 수평거리가 25m 이하죠. 1번. 다음 4번 비상경보 설비의 축전지의 전원 전압 변동 범위로 알맞은 것은 바로 전격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10%였죠. 그죠? 답은 2번에 전격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2번. 다음 5번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바로 감시 상태는 60분간 그리고 10분 이상 경보를 해야 된다고 했죠. 답은 10분 이상 1번. 다음 6번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옳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1번이 맞네요. 그죠?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죠? 1번이 맞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500이 아니라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거죠. 다음 3번.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30명 이상이 아닌 50명 이상이에요. 50명 이상. 다음 4번.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1000m가 아니라 500m 이상이죠. 맞는 건 1번이네요. 다음 7번. 비상경보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자, 보기를 쭉 보시면 자, 3번이 틀렸어요. 3번. 자, 3번 내용을 보실게요.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화재 발생 상황을 사이렌 또는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이다. 아니죠? 자, 자동식 사이렌 설비 같은 경우는 경종이 아니라 사이렌으로만 경보를 바라는 거죠. 이게 경종은 비상벨 설비예요. 3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경종을 빼내겠죠. 그 내용에서. 8번. 다음 중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에 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3번에 보시면 소방 대상물의 2개의 층마다 설치한다. 자, 2개의 층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9번 문제. 자, 다음 중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비상경보 설비의 설치 면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보기 3번에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용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비상경보 설비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